안녕하세요, 조선짝대기입니다. 어제 다녀온 곳에 이제 확인을 못한 게 있어서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 좀 있으면 해가 뜨니까 해 뜨고 조금만 더 해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금 가선리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포인트 도착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도착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일단 내비는 저번에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볼륨을 꺼놓고, 좀 어둡죠? 어두워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깜깜해가지고 실내등 켜고 운전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웜낚시를 해야 되냐 민호 낚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쏘가리가 있는 자리에 어떤 채비가 유리하게 먹혀 들어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포인트 첫 자리 갔을 때 이 담수 개념인 뭐 이런 댐이나 이런 곳은 물의 변화가 뭐 이렇게 하루하루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패턴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요즘 이런 패턴이다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데, 강계 올해 같은 경우엔 더 그렇죠. 하루하루가 빨리 변하는 관계에서는, 바로바로 변하는 관계에서는 자주 갔던 자리라도 그 패턴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를 처음 갈 때마다 아는 자리라고 해도 백지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뭐 이렇게 큰 비 오고 나서 지형이 바뀌면 찾는데 문제가 되지만, 바뀌지 않는 자리들 있잖아요. 진짜 큰 바위들이나 원래 자주 갔던 그 전 상황에 항상 다녔던 자리에 바뀌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은 이제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 고기가 끼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각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흘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급선무, 먼저 파악을 하고 포인트 파악을 하는 거. 두 번째, 그날 쏘가리의 루틴을 확인을 해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피딩 타임, 시간 맞추는 거, 그 다음 활성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포인트에서 근접하지 않아도 쏘가리가 막 먹이를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피딩 타임이라고 하죠. 활성도는 쏘가리의 보금자리, 쏘가리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 거리. 쏘가리는 초당 체장, 자기 체장에 비해서 움직이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다른 그 어식 어종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한 40% 정도? 다른 고기들의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거리를 계산하고, 아, 오늘은 활성도가 이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쏘가리한테 가장 근접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채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무리 민호가 막 몇만원짜리 좋은 거라고 해도 장애물이 많고 그 쏘가리가 있는 곳까지 내 루어를 근접하게 못 한다면 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리를 바꿔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선별을 하든 시야를 잡든 마리수를 빼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각을 잡아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웜낚시도 하고 민호 낚시도 하시는 분들, 이제 낚시를 같이 가서 그날 뭐 누가 민호로 많이 잡고 못 잡고 웜으로 많이 잡고 못 잡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색상 컬러 매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물탁도에 비해서 태양광이 어느 정도 물속에 흡수가 되는지를 보고 웜에 들어있는 그 펄이나 웜 자체의 컬러로 실루엣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안에 펄이 들어간 제품이 태양광이 많이 비쳐서 물속에 반사가 돼서 더 어필이 많이 될 수 있는 거고, 밤에는 이제 월광이 없을 때 깜깜할 때는 단색인 아예 빛이 추가 안 되는 그런 색상이 더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웜에도 그런 컬러가 있고 민호에도 그런 컬러가 있어요. 민호 같은 경우에 고스트, 내추럴, 그 다음에 어필 컬러. 해지기 전에 핫타이거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물 탁도가 지날 때도 핫타이거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이것도 여울이냐 소자리냐 이런 자리에 따라서 웜 같은 경우에 그럽을 쓸 건지 세시를 쓸 건지, 빛의 물 탁도에 따라서 태양광에 따라서 펄이 들어간 제품을 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뭐 단색 계열의 어두운 계열을 쓸 건지. 민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처음에 하실 때 민호를 무작정 많이 막 구입을 하셔서 그 낚시를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웜으로 접근을 좀 하세요. 웜을 접근을 하셔서 작은 웜을 쓰다가 이제 난 이걸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선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볼륨 있는 웜을 쓰면서 그걸 선별을 하시면 돼요. 그 무게는 지그헤드 무게는 좀 가볍게 쓰시고, 잠시만 이제 포인트 와서 진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차. 새벽부터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쏘가리가 있는 곳에 가깝게 줄 수 있는 채비가 있느냐. 쏘가리가 자기가 숨어져 있는 자리에서 굳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멀리서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누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얘가 나오지 못하면 내가 가까이 갖다 줄 수 있는 채비를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웜이 빠른지 민호가 빠른지,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활성도가 저조할 때,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피딩 타임. 피딩 타임 때는 뭐 떠서 있던 작게 있던 따라와서 때리기 때문에
그 자기 보금자리에 나와서 이제 사냥을 하잖아요. 그때는 웜을 때리던 민호를 때리던 무조건 뭐 나와서 쉽게 때리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볼륨감 이제 딱 낚시를 했는데 폴링에 자꾸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을 찍고 액션을 얼마 안 줬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볼륨을 좀 크게 가세요. 크게 가서 일단 큰 개체들을 이제 좀 얼굴을 보고, 아니면 민호를 사용을 해서 개체들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씨알들을 잡을 수 있게, 입질이 좀 뜸해지면 볼륨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도가 저조할 때, 그럴 때는 무조건 리액션. 예, 그때도 리액션에도 계속 지속적인 패턴으로 호핑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핑을 크게 준다든지 아니면 멈춘다든지, 멈췄다가 한 번에 띄운다든지. 민호도 마찬가지. 플랫스타일의 트위싱 민호는 투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빛 반사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쉐드 타입, 몸이 통통한 거는 이제 여울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감는 용도로. 이제 민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민호가 사이드 플랫인지 쉐드 타입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서 그때 맞게 쓰셔야 돼요. 그게 제가 쏘가리를 잡을 때 꼭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좀 해보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포인트로 내려갈 건데, 내려가서는 해가 뜨기 전까지는 조금 조용히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깜깜해서 조용하네요. 진행하겠습니다. 동이 틀 때쯤에 활발한 입질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해가 완전히 뜨면 끝나겠지만 그래서 지금 준비를,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아래쪽 물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네, 물골을 벗어난 사이드, 얕은 곳이죠. 카운팅 해주시고, 얕은 곳에서는 굳이 바닥을 지속적으로 찍으면서 올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활성도가 좋아진 놈들이 사냥하러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 닐링에도 바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이 관건. 다 와서 걸렸네요. 비까지 오는데 이거.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물골을 벗어난 쉘로우 연화는
물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닐링으로 액션을 주는 거예요. 포팅보다는 리트리브 액션으로 같은 수심층대를 계속 유용할 수 있게 액션을 주는 게 입질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리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와서 역시 얕은 데는 정태지옥입니다. 그래도 얕은 곳에 다 자갈이 깔려 있어서 충분히 올라와서 사냥할 수 있는, 대물들이 충분히 올라와서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탐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이 쏘가리들이 딱딱 때리는 입질이 아니고 안에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 받아먹는 입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질 살짝 흘러 들어왔을 때 바로 까지 마시고 좀 뒀다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까셔도 늦지 않습니다. 얼굴은 보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의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태를 띄실 때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밑에 한번 끊어내시고 위에만 탁 드러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깜깜한데 혼자 할 말이 많이 없어서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고기 안 나올 때는 그냥 던져놓고 담배에 불 하나 붙이고 멍 때리고 있으면 입질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노리고 잡은 것처럼 바로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매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뽀록나면 더 쪽팔려요. 원래 딱 이렇게 아침 일찍 도착해서 시원하게 한방하고 라면 한 사발 딱 끓여 먹고 철수하면 딱인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좀 가볍게 썼다가 조금 더 무게를 올렸습니다. 무게를 올리니까 정태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나왔습니다. 후킹 실패. 다시 한번. 살살살 흔들고 있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이 정막을 깨줄 들에게 울음소리가 듣고 싶은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자꾸 살살살 흔들고 있었는데 더 줄 걸 그랬어요. 이 자리가 아닌데.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두 번은 없네요. 한 번 더 때려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입질을 받았다는 건 고기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낚시를 해볼게요. 사이즈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땡기는 힘이 잔잽을 여러 번 날리는 거 보니까 아래턱이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로드 각도 내리고 올리고만으로 라인을 수거를 안 하고 지금 물골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물골로 진입하면 빠른 속도로 지그에다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슬랙을 좀 주고 집어넣는 게 물골을 더 잘 태울 수 있거든요. 민우 낚시를 생각해 보시면, 자맹 수심까지 캐스팅하고 나서 착수되면 자맹 수심까지 리핑을 해서 집어넣는 그 도달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빨라요. 옴낚시도 바로 물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랙으로 줘서 당겨서, 각도는 당겨서 집어넣을 때 각도는 뒤로 좀 더 많이 가겠죠. 대신에 프리플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텐션 폴링보다 물골에 더 빨리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셨다가 물골로 바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때는 라인을 좀 더 주고 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입질은 빠졌다. 좋지 않은데, 이게 입질이 엄청 예민해요.
반대쪽 뚝방에서 누가 휘파람을 자꾸 불어요. 살인의 추억이 생각나는데. 비도 오고 딱 계속 불어요 휘파람을. 그럼 저도 한번 불어줘야 되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네요. 휘파람으로 강아지를 부르고 있어요. 정태가 너무 많다.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 저도 좀 다이내믹하게 액션을 바꿀 텐데 아직까진 그런 성향은 없는 것 같고. 왔습니다. 한번 짧은 입질 한번 왔었는데 바로 때려주네요.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자네요. 최고 좋습니다. 해가 뜨려는 무렵에 형태부터 제거를 좀 하고. 확실히 낮에보다는 입질이 좋네요. 좋습니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이 물고래 좀 전 거보다는 씨알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체구가 진짜 좋네요. 아직까지 입질이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닌데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입질이 좀 더 좋아지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액션을 안 주고 그냥 흘려서 바닥을 계속 굴렸거든요. 그래서 입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늘이 계속 어두워요.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왔습니다. 좀 잔발인 것 같아요. 계속 쫓으려는 거 보니까 꺽지 내지는 한 라이터만한 사이즈. 네, 꺽지네요. 아따. 왔습니다. 이게 쏘가리랑 꺽지랑 같은 사이즈라도 꺽지는 금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쏘가리는 그래도 꾹꾹꾹 하면서 작은 사이즈도 손맛이 좀 있죠. 아까보다 계속 씨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네요. 이거는 30 후반 정도. 체구가 진짜 좋아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연안 쪽에는 연안 물골 연안이잖아요. 이쪽에는 베스가 떼로 다녀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포기를 하고 반대편만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흘리고 있어요. 쉘로에서 물골 안으로 진입할 때 그때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무게를 좀 줄여서 굳이 바닥을 찍으면서 안 와도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올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이렉트로 포인트에 넣어주면 좋은데 입질이 엄청 약해서 그냥 사냥하는 길목에, 타는 길목에 넣어놓고 올라타는 개체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쏘가리들이 저런 자리에 잡으면 좀 밝아요, 색이. 네, 저쪽은 마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잔돌이 많고 저쪽은 호박돌이 좀 듬성듬성 박혀있는 마사 지형인데, 그래서 이제 쏘가리들 색깔이 좀 밝습니다. 캐스팅을 좀 멀리해서 지그헤드가 물을 타고 흐르지 못할 때는 살짝 끌고 와서 안쪽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넣어주고 낚싯대를 살짝 주면 그대로 빨려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흐르지 않고 쉘로우권 바닥권에 닿을 때는 살짝 들어서 물살 지금 가죠? 쭉쭉쭉 태워주고 라인만 주는 거예요. 왜? 물골이 저 바깥으로 뻗기 때문에 라인을 안 주면 제 쪽으로 와요. 물골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자리만 태우려면 낚싯대를 줘서 라인을 더 주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이제 물골을 태워서 물골에 있는 쏘가리를 잡는 것보다는 물골과 저쪽 쉘로우 외벽 사이의 경계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까처럼 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냥하러 올라온, 아까 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체들의 이 박힌 놈들과 올라오는 놈들의 그 습성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서는 베스들이 사냥하는 난리가 났는데, 굳이 불필요한 액션은 감히하지 않고
그냥 흘려서 장애물만 넘을 때 툭툭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물꼬리 일자로 내려오다가 저쪽으로 이제 넓어지면서 저쪽으로 뻗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내려오는 부분의 끝단 위에서 흘려서 넓어지는 부분 위쪽으로 제 이제 라인이 갈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질이 또 없으면 물골 안에 다시 보금자리에 가까이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물골 안쪽을 태우는 거죠. 물골 안 장애물에 박혀있는 쏘가리의 입 앞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역시 좀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서 그냥 걸리는 것만 호핑으로 살살. 라인 가는 속도가 아까보다 빨라요. 물골을 태우기 때문에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질이
입질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이렉트성으로 8분의 1로 지속적인 슬래고핑하고 액션을 짧은 호핑이랑 섞어가면서 입질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것보다 인위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거 이제. 비가 또 옵니다. 그냥 한번 해봤어요. 다시 슬랙 주고 바닥 찍고 지금처럼 정태가 걸리면 무의미해요. 쉘로우기 때문에 바닥 찍고 슬랙 호핑 다면 다시 호핑. 슬랙 호핑을 하게 되면 점프 높이가 낮아요. 대신에 반복적인 액션이 들어가야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랙 호핑은 되도록이면 주기적으로 액션이 가미되는 게 좋아요. 꺽지 같은데. 정태. 정태 무대기. 자, 다시. 왔습니다.
아, 빠졌어요. 아, 아깝습니다. 씨알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슬래고핑. 청태. 아, 왔습니다. 슬래고핑하고 다시 리트리브 할 때 역시 좀 작긴 한데 어이구 가네요. 바닥 찍고 왔습니다. 네, 이게 예민한 쏘가리한테는 리액션이 잘 먹혀요. 아까보다는 씨알이 좀 전거보다는 좋습니다. 얘도 30 후반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정읍 아파.
아. 사이즈 괜찮죠?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안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 찍고 오핑, 슬랩 오핑. 짧은 액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제 내 루어가 물을 탄다고 느껴질 때는 잠시 정지했다가 리트리브 한번 해주고 빠르게 호핑, 네, 또 태워주고 왔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좀 전 거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네. 자, 자, 바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아시겠죠? 네. 네, 쉘로우에서 짧은 액션, 액션, 그다음에 리트리브, 짧은 액션, 리트리브, 짧은 액션, 짧은 액션, 리트리브. 아우, 살짝 물고 있었네요. 이게 민호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민호 짧은 트위칭, 리트리브, 짧은 트위칭, 리트리브. 근데 지금 제가 민호로 그 각도를 할 수 없는 그런 각도이기 때문에 웜으로 지금 민호 액션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민호도 똑같아요. 처음에 활성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또 안 좋아지면 그거에 맞는 액션. 네, 물골 진입했습니다. 살짝 리트리브. 벌써 매달렸네요. 아우. 리트리브. 이게 호핑을 할 때는 바닥을 찍고
짧은 호핑, 이제 슬랙 호핑이 들어가면 짧은 호핑이기 때문에 다음 바닥 찍는 게 느껴지고 다시 액션을 주잖아요. 네, 리트리브는 그 속도를 모르시잖아요. 예, 호핑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줄 수 있는데, 짧은 액션을 줄 수 있는데, 리트리브는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로드 팁이 살짝 유속에 빨려갈 수 있을 정도만 액션을 주는 게 좋아요, 리트리브를. 그래서 쏘가리 낚시 때는 팁이 굉장히 중요해요. 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로드의 팁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우, 작은 놈인데 힘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 거는 뭐 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쉘로권에서 짧은 호핑으로, 슬랙 호핑으로 보여주기. 그 다음에 물골 진입, 리트리브, 호핑, 리트리브, 호핑, 드리브. 이거 좀 더 위에서 민호를 쳐도 좋은데, 오늘 무릎 장화를 신고 와서 웜낚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에요. 고기가 뭐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이거 다 잡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5마리만, 제 아는 형님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5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물골 진입, 리트리브, 호핑, 리트리브, 호핑, 호핑, 한 마리만 더 보고 가고 싶은데. 리트리브, 호핑, 리트리브, 호핑, 리트리브, 호핑. 바닥, 슬랙 호핑, 슬랙 호핑, 슬랙 호핑. 이게 슬랙 호핑을 주는 이유가, 짧은 액션도 있지만 여유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물골로 진입할 때 이렇게 여유 라인이 물골로 들어가면서 바닥을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리트리브. 네, 들어가죠. 리트리브, 호핑, 리트리브, 호핑, 리트리브, 호핑. 빠졌다.
설물고 있어서 살짝 들어서 뽑으려고 했는데 금방 났네요. 아, 이 턱걸이에는 청태가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핑. 물골 진입. 리트리브. 오핑. 리트리브. 이게 이럴 거면 처음부터 던져서 그냥 지속적으로 리트리브를 하지, 왜 호핑을 사전에 처음에 주고 중간에 리트리브를 감히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슬랙 호핑을 주는 이유는 호핑을 주면서 바닥을 계속 찍기 때문에 수심층을 파악하다가 물골로 진입하는 경계선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슬랙라인 남은 걸 넣어주고 물골에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바닥층을 물골에 맞게끔, 그 유속에 맞게 이렇게 리트리브를 해주는 거죠. 처음부터 계속 리트리브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처음부터 리트리브를 계속 해주다 보면 내가 수심층을 계속 유형을 하려면, 바닥을 이렇게 얕은 데부터 들어와서 깊은 데로 유형을 하려면, 평균 사이즈가 30 중반급이네요. 유형을 하려면 계속, 아이고 어느 정도 왔다가 또 넣어줬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쉘로우에서 호핑으로 확인을 하고 지그헤드가 흘러가는 속도를 정확히 맞춰서 물골에 진입을 할 때 로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슬랙을 넣어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물골을 타고 바닥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리트리브, 그 다음에 장애물 있는 자리에서 호핑, 지나가고 리트리브, 그 액션에 지금 반응을 한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자연스럽게 흘렸을 때보다 입질 빈도수가 훨씬 높죠. 이거는 좋습니다. 낚시를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 해봤자 이제 의미도 없고, 확인은 했으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개체들입니다. 오늘은 아는 형님의 부탁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저희 형님한테 고기도 전달해드리고 복귀 중입니다. 평강을 낀 거는 새벽에 내려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낚시 마치고 나서 정리하고 올라와서 눈민호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막 이만해서. 혐오스러울까봐 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오후에 확인하지 못한 거 오후 늦게까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침 일찍 한 2시간 남짓 확인하러 들어왔는데 결과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해서 낚시를 했으면 손맛은 더 받겠지만 더 이상의 입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빨리 복귀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 전 영상을 보시면, 이제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피곤하죠. 피곤한데 어제는 막 낚시하는데 콧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닦았는데 막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창피해서 얼른 닦고 말았는데, 아침에 더 자고 싶어요. 저도 막 자고 싶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저는 항상 제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 일찍 나와서 이제 가게에서 좀 일을 좀 해놓고 잠깐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재수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했던 방식이니까 그 방식이 본인한테 맞으면 쓰시고 안 맞으면 그냥 이제 본인 스타일로 낚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다, 이게 낚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나는 이렇게 하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